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정태준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태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조부모님께서 겪었던 이야기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베트남전 이야기고요. 네, 베트남전에서 오작교 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오작교 작전을 진행을 할 때, 그 당시에 겪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주님, 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나 이분 네. 목소리만 들어도 웃겨. 어떡해, 잠깐만. 자, 태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아이, 지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제가. 아이고, 또 바쁘시기도 했나 보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유.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네. 규정님들이 극형에 처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셨구나. 네, 그 극형에 쳐야 되는데 언제쯤 예, 처하나 이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처하게 네네. 되네요. 참,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네네. 자,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이제 네네. 조부모님께서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베트남전. 외당숙이시죠? 저기, 네. 저희 아, 어머니의 외당숙. 사촌이세요.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신데, 아, 난 왜 네네. 조부모님인 줄 아셨어. 잘못 보셨구나. 네, 잘못 읽었네, 제가. 외당숙 분이세요, 외당숙 분. 아, 외당숙 분께서 실제로 겪었던 네네. 이야기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오작교 작전이라고 그쵸, 네. 그때 이 오작교 당시, 작전은 워낙 많이 알려진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통상 작전 중에서도 유명한 전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오늘 들을 이야기는 이제 이 작전이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예. 예, 예. 그 사이에 있었던 이제, 요분이 이제 수기를 적으신 게 있으셨어요. 예. 근데 자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기를 사실 오늘 사진도 첨부해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삿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꼭 저기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또 좀 사료적 가치도 있고,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왜냐면 다 네. 그분들 기록들을 다 하나하나 남기셨는데 알지들은 못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박물관에 가지 않는 이상 연구도 안 되고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면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거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때가 이제 67년도예요. 1967년도 이제 참전 꽤 됐죠. 저희가 이제 64년이나 65년부터 갔으니까. 근데 여기를 대강 말씀드리자면은 베트남에는 이제 퀴년이란 지역이 있어요. 네. 그 퀴년이란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퀴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지역을 이제 통상 400km가 되는 거리를 이제 잇는 작전이었어요. 그게 오작교 작전이에요. 오작교는 알다시피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났던 거를 오작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보급로하고 교통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네. 이게 거의 한 1개월 조금 넘게 한 2개월 못되게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사이에도 이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랬었는데 어쨌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작전은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요분이 이제 저희 외당수께서는 이제 정찰 임무를 많이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예. 어디 마을에 가서 베트콩 VC라고 하죠. VC 수색 임무를 맡았다. 마을 주민이 알고 보니 베트콩 간부였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죄다 읽어보면은. 예. 그래서 와, 신기하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보면서. 근데 어쨌건 요분이 이제 주둔 중인 곳에서 이제 통상 정찰 임무를 부여를 받고 이제 정찰 임무를 나가셨어요, 야간에. 네. 근데 야간 정찰이라는 거 알다시피 저희는 도심지에 대부분 살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낚시터를 나가든 어디 산에 들어가면은 그거 앞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야간에? 네.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그때는 이제 야투경도
거의 1.5세대, 2세대로 넘어가던 때였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이제 풀벌레 소리 듣고 뭐 군대가 나가니까 많아봐야 뭐 10명 정도 나가가지고 이제 떠들지도 못한대요, 나가면은. 왜 그러냐면은 베트콩들이 참 이제 간악한 게 뭐냐면은 발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려고 이렇게 매복들을 하고 있대요. 나무 위에 이제 매달려 있거나, 엄마, 예. 예. 아니면은 뭐 진짜 비트를 파고 이제 자기가 흙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정말. 내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독침을 쏘더래요. 독침을요? 네네. 네. 독침을 딱 쏘면은 그냥 맞고 그냥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이 정말 공포를 많이 느끼셨던 대목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경찰 임무를 받고 나갔는데 내 전우 누구누구가 독침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여튼 그런데 야간에 나가니까 이제 풀벌레 소리들밖에 안 들리더래요. 아주 조용하더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개알찌고, 개알찌니까 오히려 더 공포감이 더 엄습하더래요. 앞으로는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정글 지형이고 엄폐물도 없더래요. 보니까 야, 이거는 잘못하면 조명탄 터뜨리면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진군하셨대요. 예. 대형을 맞춰서 10명이. 근데 보니까 뭐 알다시피 전장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폭격 흔적도 보이고 뭐 그런 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뭐 시신 같은 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네. 야, 전장 정리 되게 잘했구나. 야, 후속 부대가 전장 정리 정말 잘했구나. 근데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얘가 아군 통제 지역은 맞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고 지도를 보셨대요. 지도를 놓고 아, 여기는 무슨 능선이 있고 이 나무를 보니까 여기는 어디야? 라고 딱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앞만 봐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여기 군대 선임하사였는데 다 이제 선임하사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간부가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쳐다보면서 아, 여기가 어디예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몰라 임마. 나도 몰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일단은 상계해서 좀만 더 앞으로 전진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전진을 하고 있었대는데 앞쪽에 밀림이죠. 뭐가 이렇게 반짝하더래요. 그러니까 엎드렸죠. 다 엎드렸대요. 완수 신호에서 엎드리니까 제일 끝쪽에 있는 분대원 하나가 이렇게 적이 보인다는 이제 완수 신호를 하더래요. 근데 야간이라 잘 보이지들 않더래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적이면 우린 큰일 났다. 저거 매복한 건데. 근데 가만히 든 생각이 달빛도 안 든 날 뭐가 반짝이겠어요, 그날. 예. 반짝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조준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가셨던 분들은 그 사단에서 나와가지고 베트남어를 못해도 한 2주는 가르쳤대요. 예. 그래서 베트남 말로 제가 베트남 말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백마용사다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답이 없더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랬대요. 우리는 백마용사다 너희들은 누구냐 앞으로 나와라 그랬대요. 근데 답이 없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화력이 막 쏟아지더래요. 총성하고 막 화력이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어지더래요. 여긴 개알찌고 엄폐할 때는 없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군대원들은 막 소리 지르더래요. 어떻게 합니까? 선임 분대장님 막 그러면서 선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묻더래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거친 말이 나갔는데 입 닥치고 그냥 사글게 X들아 그랬대요. 막 어이구. 예. 응사해 그러면서 이제 응사를 하는데 그 총성이 되게 심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막 이제 탄도 튀고 그러는데 오. 저쪽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이 들리더래요 갑자기. 예.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포성하고 총성이 들리면 이게 사람 말이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외당숙이 실제 그러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럼요. 얼마나 크니까. 안 들린대요. 근데 갑자기 너무 명확하게 저쪽 그 밀림 지형에서 생군 도스케키 그러더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생군 도스케키 그러더래요. 예. 그 일본 말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일본군이 여기 왜 있어요? 예. 근데 와 하더니 이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냥 막 응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P77 지금 저희가 쓰기 이전에 무전기죠. 예. 이제 본대에다 계속 연락을 했대요. 지금 저게 화력이 압도되어서 이도저도 못한다. 증원바람 막 이런 식으로 무전을 보냈는데 무전이 안 되더래요. 웃긴 게. 예.
계속 이제 주파는 딴 데로 튀고 베트남 말도 들리고 딴 데로 튀고 막 그러니까 통신은 안 되지. 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오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명탄이 딱 하늘에서 딱 터지더래요. 예.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와, 이건 소름 돋는다. 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건 도시까지 그랬대요. 분명히 앞에서. 아, 전군 와, 돌격? 반사이! 그러고 막 앞으로 오던 놈들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당수께서는 이제 그냥 벙친 거죠. 예. 그럼 뭐랑 교전을 한 거냐. 그러니까. 소규모 교전도 사실은 저희도 알다시피 뭐 군대에서 어떤 일을 하든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주둔지에서는 이제 들었나 봐요, 총성을. 그러니까 이제 물었겠죠. 대체 뭔데 총성이 그렇게 났느냐. 예. 그 간간히 이제 폭격은 있었대요. 뭐 B-50이 날아다니면서 뭐 이제 뭐 베트콩 숨어 있는데 같은 데를 이제 폭격도 하고 뭐 그런 소규모 교전이라든가 폭격 같은 소리는 들렸는데 야간에 네. 그런 소리들은 멀리서 들리지 이렇게 가깝게 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둔지에서 워낙 가깝게 들렸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대요. 근데 대대장이 그냥 조인트를 까더래요. 피곤해도 그렇지 이 자식들아 그냥 거기서 아깝게 총알을 소진하고 아이 새야 그러면서 그냥 조인트를 까더래요. 예. 어쩔 수 없이 조인트를 맞았대요. 그냥. 아이고. 근데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이거 뭘 본 거냐? 그래서 이제 본대 복귀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찰조가 아닌 소대원이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 소대원이 유일하게 저기 대학 다녔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야 내가 이상한 소리 들었다. 젠군? 뭐 하여튼 그러더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생군이라 그러더래요. 생군. 네. 정군. 그 도츠깨끼 말 그대로 돌격이라고. 네. 전군 돌격. 그쵸. 정군 돌격하라 이 소리라 그러더래요. 그걸 예. 뭔 말이라고. 저희 외당숙도 이제 그때부터 소름이 끼친 거죠. 그렇지. 이제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날 이제 다시 그 전장 조사를 하러 나간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대장 포함해서 이제 대대장도 나갔대요. 근데 총성이 웃긴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총격 받았다 그랬죠 아까. 아군 방향에서 밀림 쪽으로 쏜 거는 있는데 아군 방향으로 날아온 건 없더래요. 와.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전장 흔적이지 이 탄은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겁을 먹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날이 3월 15일이에요. 15일 날 밤에 이 일이 나고 16일 지나고 17일 날 그날 이제 통상작전 나가가지고 다들 피곤했대요. 복귀하고 네. 나서 뭐 이제 뭐 그냥 이전 날 있었던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그냥 다 이제 작전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폭음이 탁 들리더래요. 그 주둔지에서. 그냥 이제 베트콩 기습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우 좋아. 예. 기습 받아가지고 소대원들 12명 잃고 기습 사건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사건도 겪고 그러니까 외당수께서는 이제 그 미스테리한 사건을 조금 엮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습을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멀리 가서 이제 70년 11월 8일이에요. 네. 11월 8일경에 이제 수기를 보면은 지역은 안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 수색을 하셨나 봐요. 근데 마을 수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땅굴들이 나온대요. 근데 땅굴들은 대부분 이제 베트남 정규군이 파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베트콩들이 많이 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무기 은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방 교란 침투를 위해서 파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는 게 이제 땅굴이었대요. 네. 근데 땅굴은 이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그 당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아저씨들 그런 분들이 이제 체격들이 작으니까 들어가기가 용이했는데 미군들은 이제 그렇지가 못했대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체형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작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미군도. 네. 그래서 이제 땅굴 수색을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마을은 이미 버려진 지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피난을 갔겠죠. 전쟁 중에 누가 거기서 살고 그러겠어요, 사실. 그럼요. 핍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권총 하나 하고 후레쉬 하나 주더래요, 엘자 랜턴. 네. 근데 정말 무섭더래요,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예. 야전 침대 같은 게 많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미처 옮기지 못한 북베트남 정규군 시체도 있더래요, 보니까. 이렇게 시신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베트콩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규군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색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뭐 남겨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급히 철수하면은 남겨지는 것들을 수색을 하는데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귀에서. 그래가지고 야, 얘네 다 안 떠났구나. 네. 그래서 계속 눈알만 굴리고 계셨대요. 후레쉬도 끄고. 그래서 말소리를 계속 따라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더래요. 예. 잘 아시겠지만 북베트남 정규군에는 여군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저기 부상병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아마 간호 인력이 남아 있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천천히 이제 앞으로 가셨대요. 그 좁은 네. 땅굴을 계속 기어서.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분명히 말소리를 따라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외당수께서. 아, 내가 이게 전쟁에서 너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네. 필요하면은 뭘 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색을 이제 들어가셔서 갖고 나온 게 있는데 일기더래요. 일기. 네. 일기인데 일기장이 베트남은 알다시피 저기 뭐야 알파벳을 쓰죠. 프랑스 식민지여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대대 정보과 쪽에다가 넘기니까 이건 불란서 말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애당초 거기는 베트콩도 없었고 예. 북베트남 정규군도 있을 지역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야, 완전 알포인트 같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시 보니까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땅굴은 맞는데 그냥 저거 있잖아요. 뭐 쌀 같은 거 묻어놓고 그런 거였지. 자기가 봤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와. 그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보니까 그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그쵸. 거기는 전쟁터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아까 그 의문의 전투 자체가 그 일본군이잖아요. 근데 그쵸. 베트남전보다 더 이전인데 그 영혼들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자기네들이 죽은지 모르나 보죠. 와. 근데 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군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국민당 아시죠? 대만으로 넘어간 국민당들. 국민당 잔정군들은 있었어요. 근데 일본군이 있다?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러게. 일본군? 참. 어. 아니 왜 일본군? 아니,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수기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 소위 이게 제 외당수 분의 이야기고 그 기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에이 전쟁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뻥카가 좀 가미된 게 아닌가 했는데 이분이 수기를 괜히 쓰지는 않았겠구나. 근데 그렇게 기록을 남길 만큼의 뭔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그런데 그 아마 이제 그 외당수께서 느끼셨던 거는 좀 정말 달랐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이제 체감을 하셨잖아요. 예. 뭔지 모를 존재하고 전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응사한 건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나로서 의문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터널에 대해서 조금 길게 쓰셨어요. 예. 분명히 들어갈 때는 그게 다 보였대요. 그 북베트남 정규군이 이렇게 죽어서 누워 있는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급히 떠난 모습들이 다 보였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냥 쌀 같은 거 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데였다는 거예요. 터널이.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겨갖고 뭐 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안타깝네요 이게. 어쨌건 오늘은 좀 짧았지만 간략하게 저기 외당숙 분께서 겪으셨던 일을 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와 아까 그 전쟁터 씬 있잖아요. 네네. 막 이러면서 와 그거 해 뭐. 나 그거 진짜 그 뭔가 거기 현장에 있는 듯한 이 사운드로도 어떻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또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야기 있으시면 정태준님 또 참여해 주시고 그때는 트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 딱 한두 번 정도 해주셨는데 좀 아쉬워.
아, 좀 아쉬우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거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아, 그때는 콜라 많이 드시고 그렇게 네, 또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진짜로 그 베트남 오작교 작전 때 전투를 했는데 정말 또 의문의 전투지만 결국에는 귀신과 전투를 했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자연 현상 같은 거 숨기지 않고 네, 생리 현상을 바로바로 이제 시들뭐 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의 또 그 트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고, 다음번에 또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콜라 한 1.5리터 드시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78년생으로 지금 이제 44살입니다. 올해 이제 44살이 됐고, 제가 처음으로 귀신이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는 예. 1988년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학생,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할 때, 10살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지금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겠네요. 예. 그때는 이제 시간 같은 게 지금은 이제 뭐 24시간이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12시, 그러니까 새벽에는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뭐 식당이 있다거나 뭐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가게들도 보면은 구멍가게들이 굉장히 많고 슈퍼라는 게 처음 생겨서 이제 슈퍼도 막 이렇게 많이 있던 그때 시절은 아니고 예. 보통 이제 TV 같은 경우는 12시에는 이제 뭐 방송이 다 끝나고 방송국도 뭐 MBC, KBS 뭐 이렇게밖에 없을 때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는 옛날 시대인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때는 9시가 되면 구멍가게들이나 슈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문을 거의 닫아요. 9시나 10시 뭐 이런 통금 식으로. 그런 건가요? 통금 시절은 아니지만 통금 이후기는 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TV도 12시에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니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곳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러니까 뭐 전봇대도 있고 가로등도 있긴 있었지만 되게 많이 이렇게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살던 곳이 그렇게 뭐 시골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동네들이 약간 어두운 동네들이었고, 그때 시절에는 좀 이렇게 그 대문이 있는 집들이 좀 많았고, 아파트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그냥 그 정도의 옛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10살 때, 그냥 집을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대문 있는 집 있잖아요. 대문 있는 집들이 좀 굉장히 많았죠. 대문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주인집이 있고, 앞쪽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월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집 구조들이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은 제가 저녁 한 9시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엄마한테, 제가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졸랐어요. 엄마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나 빵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00원을 받아가지고 슈퍼를 가서
제가 빵을 사 먹은 게 이제 노을빵이라는 빵인데 예. 좀 나이 드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노을이요? 네모난 곰보빵, 네. 예. 네모난 곰보빵인데 그 빵이 100원짜리였는데 노을이었어요. 노을이라는 빵입니다. 예. 예. 그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골목길을 이제 아무래도 어둡다 보니까 이제 후레쉬, 그러니까 후레쉬를 들고 골목길을 나가서 걸어서 한 2분 정도가 가면 슈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슈퍼에서 빵을 사가지고 제가 집 쪽으로 다시 또 이렇게 후레시키고 오는데 대문이 있고 대문을 잡아주는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멀리서 딱 보니까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가 딱 정확히 진짜로 그때가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진짜로 머리가 긴 사람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맨 처음에 사람인 줄 알고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제가 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다고요, 거기서? 보니까? 네, 다리가 없고 예. 하얀 속옷을 입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니까 눈, 코, 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민낯인 거지, 민낯.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너무 놀래서 엄마라고 굉장히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예. 이제 대문 앞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제가 본 귀신이 없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 귀신을 보게 된 건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빵을 사갖고 오는데 이래 앞에서 다리가 없고 눈, 코, 입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오.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이제 예. 헛것을 본 거다 네가. 예.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계속 한 진짜 4일 동안 가위에 눌립니다. 예. 4일 동안 그때는 가위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계속 저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귀신이 계속 이제 눈에 보이고 막 이제 계속 이런 거예요. 예. 진짜 말도 안 되게 눈을 딱 천장에 뜨면 천장에서 보이고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벽 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나중에 형상이? 네. 네, 그 봤던 그 얼굴, 예. 눈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몸도 안 움직이고 지금 흔히 말하는 가위에 걸린 거겠죠. 가위에 예. 걸렸는데 그러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진짜 매일 같은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매일매일 그 여자가 봤던 귀신이라고 할게요. 그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이 진짜 꿈에서 봤을 때는 이건 잠깐인데 그게 이제 하루가 금방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의 얼굴이요 하루하루 꿈을 꾸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원래 눈, 코, 입이 보이지 않고 민낯이었는데 이제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얼굴 형태를 이제 보이더라고요. 얼굴 형태가. 그러다가 그렇게 한 진짜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렇게 여자 얼굴까지 보이고 꿈을 꾸다가 갑자기 꿈을 꾸지 않았어요. 예. 더 이상 그 꿈을 꾸진 않았는데 아마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구조가 주인집이 있고 거기에 하숙방 같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방들이 그러니까 그 집들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월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전원주택에 이렇게 월세방들 놓고 그렇잖아요. 전세들 놓고. 예. 그렇게 집들이 다가구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옆집, 그러니까 한 칸 띄어가지고 방이 비어있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 이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에 그 사람이 이사 온다. 8살 딸이랑 그렇게 와서 이제 이사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저도 이제 막 노는 게 좋은 때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애들이랑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말뚝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예. 놀고 있는데,
이제 뭐 이사 왔겠죠. 그냥 그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러고 이틀인가 3일이 지났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쪽에, 경찰차들이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어린 나이에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가장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방 안에서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아줌마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그때 용어가 자살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그냥 그 여자가 그냥 목을 메고 있는 거고, 그 목을 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죽은 거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그 혀도 길게 나고 하여튼 굉장히, 진짜 이렇게 모양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나름 거기서 충격을 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예. 이제 막 그때는 119가 없고 병원 앰뷸런스 차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막 소방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불만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 이제 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그 자살하신 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들여눕히는데, 여기서 진짜로 이제 되게 믿기지 못할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예. 제 꿈에서 보였던 그 아줌마인 거예요. 소름 돋아. 그 아줌마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아줌마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꿈에서 그렇게 시달렸던. 아니, 진짜로. 예. 네네. 돌아가시기 믿기지 않죠. 전인데? 자살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게 제 전에 처음 봤던 그 귀신의 형태, 그때는 얼굴이 이제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쵸. 모르지만, 그때 봤던, 계속 꿈에서 나중에 눈, 코, 입도 보이고 얼굴 형태를 보였던 그 꿈에서 본 그 귀신이 나중에 거기 집에 이사 온 아주머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꿈이었으니까 물론 그 아줌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계속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그 얼굴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제가 귀신들을 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 그게 생령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런 얘기들을, 예. 지금 여기 돌비님은 이런 걸 컨텐츠로 하셔가지고 보시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쨌거나 다 이제 믿음이 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쵸, 예.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요, 이거를 믿어줄 사람도 없고 저보고 말을 지어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니 이제 제가 나름 그러면서 이렇게 뭐 귀신을 이렇게 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약간 정신병자 취급을 그럼요. 받거든요. 예. 많이들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가 귀신을 처음 보게 된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네네. 예. 제가 정확히 까먹지도 않는 게, 빵 이름과 제 나이와 뭐 그거를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어떤 일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예. 저희 집에서 걸어가지고 한 3분 정도 가게 되면 솥집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그 어르신이 계세요. 예. 근데 왜 솥집 할아버지라고 하냐면 소를 키우시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소를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솥집 할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진짜 거의 한 밥도 잘 못 먹고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맨날 헛것에 시달리고 식은땀 흘리고 뭐 먹으면 구토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외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밥 한 공기를 부엌에다 놓고 부엌칼로 제 머리 정수리를 3번 치고 뭐라고 하고 고시래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다음부터 밥을 먹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뭐냐면, 그 솥집 일 있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솥집 할아버지의 꿈을 꾸게 돼요, 미리.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어떤 꿈이냐면, 제가 딱 잠이 들었는데, 그 솥집 할아버지한테 저승사자가 찾아가는데요. 예. 제가 봤던 저승사자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진실오군 고지실에 가장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귀신하게 되면 저승사자라고 하면 삿가 쓰고 있고 그럼요. 검은색 한복 입고 예. 있고 얼굴 하얗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어릴 때 봤잖아요. 그 꿈에서 예.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방송으로 딱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본 사람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재현을 한 게 이 얼굴이 표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예. 실제 그 모습이다. 네. 예. 실제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두 명이 와서 솥집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데 그 솥집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합니다. 예. 그만 가자고. 근데 그 솥집 할아버지는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왜 가냐고 막 지금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엄청 몸부림을 쳐요. 그게 제 꿈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짜 요 잠깐 사이인데 그 하루가 지났어요. 그 꿈이 지금 얘기하자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게 짧지만 그때 당시엔 긴 시간입니다. 예. 그러고 난 이제 그 다음 날에 저는 학교를 갔다 오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할아버지네 앞에도 그 월세 하숙집을 치는데 예전에는 연탄 보일러거든요. 연탄 가스로 해서 앞 사람이 죽었대요. 아, 예. 그게 진짜 제가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할아버지가 저승사자가 왔는데 발버둥을 치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 그 새들어 이제 사는 사람이. 예. 그거를 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또 엄마 내가 이런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 놀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끝나니까 엄마가 이제 그 할아버지네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제가 또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섭고 막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는 이제 저희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좀 해주시는 게 뭐였냐면 외할머니가 원래는 그 신기가 있으셔서 신을 받았어야 되는데 신을 받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원래 할머니가 안 받았으니까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받지 않았답니다. 예. 근데 그건 제가 나이가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귀신을 본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또 계속 또 이제 그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할아버지네 집 앞에 그 분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계속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는 어떤 꿈을 꾸냐면 뭐 다른 그런 귀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나물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시 그러니까 나무들. 예. 제가 숲속을 계속 걸어 다니는데 그 앞에 계속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제가 어쨌거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꿈속에서 거기를 막 헤치고 갑니다. 헤치고 가면 긁히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예. 이 꿈을 또 제가 반복적으로 꾸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막 꿔서 이것도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도 너무 이제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무속인 이제 할머니한테 데려가더라고요. 예. 데려가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깨비가 씌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도깨비가 씌었다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도깨비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가장 무서운 귀신이 도깨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마다 집터를 지키는 도깨비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 무속인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집처에 있는 도깨비가 화가 나서 저한테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부엌에다가 돼지고기랑 막걸리랑 해서 이제 놓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 삼촌이 친삼촌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기도만 이제 막 하는 거, 기도. 예. 그거는 사탄이 씌웠고 저한테 이제 마귀가 씌웠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뭐 와닿는 게 없는 거죠, 하나도.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그 무속인이 시킨 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한동안 귀신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오. 제가 1988년부터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12살까지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이고요. 예, 예. 쭉 안 보이다가 그 일이 안 보고 있다가 1994년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예. 맞을 거예요. 그때가 맞을 거예요. 겨울방학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중3이면은 어쨌거나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학교 안 다니는 친구예요. 껄렁껄렁거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껌 씹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약간 양아치 예. 같은. 예. 네. 근데 그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중3인데도 불구하고 웨이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웨이터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사는 동네를 이야기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요. 아, 예.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거 겪었던 게 다 용인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예. 그때 당시에 용인의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국일관이라는 극장식 스탠드바 성인 나이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소라광장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소라광장은 약간 좀 젊은 사람이 가는 이제 나이트클럽인 거죠. 예, 예. 소라광장이라는 나이트클럽이 그래서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용인에. 용인에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거기서 웨이터를 한다 그러길래 저가 거기를 갔습니다. 일단 놀러 갔는데 새로운 세상인 거죠. 막 나이트 신세계지. 막 예. 진짜 신세계인 거죠. 막 음악 예. 막 이렇게 DJ가 틀고 있고 막 이러는데 깜짝 놀랐던 거는 뭐냐면 그때가 영업이 12시까지예요. 12시까지. 예. 새벽이 없었기 때문에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11시 반까지 굉장히 많고 40분이나 이때까지 이제 12시 끝나면 사람이 한 번에 풀로 쫙 빠집니다. 근데 제가 또 귀신을 보게 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친구가 웨이터다 보니까 12시가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하잖아요. 예. 수병 치고 막 청소를 해가지고 나이트 조명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란색 등으로 딱 키면 돼요. 이제 환한 청소등이라고 해가지고 딱 키는데 스피커 위에 빨간색 옷을 입은 어린애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오, 예. 그 귀신을 계속 안 보다가 제가 예. 중3 때 귀신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귀신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친구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저거 당연히 이제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미친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 믿고 쭉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치는 바람에 고등학교를 제가 잘리게 됩니다. 예.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잘리게 되면서 제가 이 웨이터 친구랑 친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이제 DJ를 배우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오, 이른 나이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DJ를 이제 배우는 보조라고 하죠.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시다바리를 하면서 그 DJ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용인의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진짜 이 사건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진짜 더 무서운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때 일을 하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어린 나이죠. 17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네네네. 한참 이제 막 오토바이 그때 당시에 VF라든가 막 들이막혀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예요. VF, 예. 네, 뒤에 쇼바 이빨 올려가지고. 예. 네, 막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제 막 놀 때인데 11시 정도에 나이트클럽에 이제 그때 평일이었는데 손님이 좀 많이 빠지고 나서 손님 별로 이제 한 두 테이블 정도만 있었는데 보통 11시에 손님이 놀러 오진 않거든요. 시간이 예. 12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빠지는데 진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봤을 때 키도 진짜 한 167, 8 정도 되고 머리도 정말 긴 생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와 진짜 그때 당시에 이상형의 여자의 모습을 가진 여자가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나이트클럽을 놀러 옵니다. 예. 나이트클럽을 놀러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 맥주 3병에 이제 뭐 과일 안주 하나 시켜놓고 손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부킹을 넣더라고요. 예, 손님이 없는데요? 네, 손님이 예.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랑 12시까지 영업이니까 그 여자 그 앞에 앉아서 부킹이 돼서 술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이렇게 꼴짝꼴짝 먹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되니까 이 여자애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용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용인 터미널 뒤쪽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모텔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어요, 용인에. 그때 당시에요? 네, 그래서 그때 예. 그게 다 여관이었는데 왜 그게 모텔이 굉장히 저는 그때 당시 시골이니까 그게 호텔인 줄 알았어요. 뭐 건물도 되게 멋지게 지고 막 이러니까. 크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혀 거기 가볼 생각도 못하고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손님이 어쨌거나 그 부킹했던 그 여자가 밖에 나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면 모든 영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새벽까지 그래도 술을 좀 먹으려고 하면 그때는 야식집이라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야식집. 식당 이름이 야식이었습니다. 야식, 예. 거기도 새벽 2시 정도까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술을 먹고 그 모텔이라는 데를 제가 처음 가본 거예요. 그 여자랑 돈도 그 여자가 다 물론 다 내고. 예, 예. 그래서 그 여자 나름 또 이제 그때 이때 나이는 이제 또 이제 한참 이제 뭐 이렇게 그 불타오를 막 때. 이렇게 불타오르고 막 이제 파워가 넘칠 때니까 예. 나름 이제 나름 이제 뭐 친구한테 그다음에 연락할 길도 없고 그냥 친구는 웨이터 친구도 같이 있다가 이제 걔는 갔어요. 걔는 가고 친구가 이제 부러워하는 눈빛 이제 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아니 여자분이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17살이었는데 여자가 25이셨으니까 24살인가 25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누나였는데 먼저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딴에는 야 이게 또 뭐 오늘 야 이거 진짜 땡 잡았구나 이제 나름 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예. 그렇게 이제 들뜬 기분이 있었죠. 근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여행 가방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빨간 여행 가방을 제가 오토바이도 있고 막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다 묶어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니까 손도 못 대게 하고 가방을. 예. 예. 계속 그걸 들고 그 여자가 나름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따지면 캐리어인데 지금같이 바퀴가 있는 그건 아니고 하여튼 가방이었습니다. 들고 좀 다니기 불편한 가방.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야 여자 집 나온 거 같잖아요. 그런 가방을 일반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뭐 화장품을 넣어가지고 큰 가방을 들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하고 또 나름 날라리였기 때문에 그 가방을 한번 이렇게 탁 열어보게 됩니다. 예. 가방을 열어보게 되는데 가방을 열자마자 오바이트를 했어요. 왜요? 일단은 그 혹시 생선 같은 게 이렇게 오래 놔두면 썩으면 어떤 냄새가 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예. 진짜 역겨운 냄새가 나와서 듣자마자 그러니까 냄새를 맡자마자 오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이트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그게 까만 봉지로 이렇게 또 위에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일단 오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제 제가 몰랐어요. 그냥 예. 바로 닫고 오바이트를 막 했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나왔어요. 예. 여자분이 이제 그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 모텔에서 오바이트 하고 하니까 가방을 제가 열어봤는지 뭐 있는지 그거를 눈치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름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게 탁 막 나름 이렇게 그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약간 짜증나기도 하고. 예. 그 제가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화를 내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일 아침에 9시나 10시쯤에
그 웨이터 친구는 가명을 쓸게요. 광일이란 친구인데 그 웨이터랑 둘이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아니, 이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여자랑의 그런 모험은 없었고, 다음날 친구랑 둘이 같이 갔어요. 예. 그러면은, 용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용인에 초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초불이라는 곳이 공동묘지예요. 예, 예. 공동묘지인데 저희한테 초불이 공동묘지를 가자는 거예요. 아니 저희한테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공동묘지를 가자고 하는 게 또 웃긴 거고, 그 친구도 오토바이가 있고 그 친구는 TM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었고 저는 VF라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면 그때 당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주면 20만 원을 주겠대요. 예. 그때 당시에 20만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진짜 엄청 큰 돈입니다. 엄청 네네네. 큰 돈을 준다고 하길래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갔는데 진짜로 날씨가 좋았거든요. 날씨가 좋았는데 초불이 그 공동묘지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산길로 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막 올라가야 돼요. 예, 예.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자마자 진짜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겁니다. 진짜로. 비 온다는 말도 없었고 해가 쨍쨍했는데 소나기도 아니에요. 예.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진짜로 비가 와요. 근데 저희는 뭐 일단 무섭잖아요. 공동묘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갔습니다. 친구랑 부랴부랴 갔는데 어느 정도 가고 난 뒤에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혹시 이거 진짜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저 혼자만 겪은 게 아니라, 예, 그 광일이라는 친구랑 같이 겪었기 때문에 예. 무덤을 파달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무덤을 파달라고요? 네, 그 밤에? 무덤을 예. 파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낮이었습니다. 되게 낮이었고, 아, 낮이죠. 예. 예, 예, 낮이었기 때문에 밤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었지만 무덤을 파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저희는 이제 놀래가지고 그냥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50만 원을 주겠대요. 그때 당시 20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50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50만 원이면 대략 얼마죠? 지금에 따지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VF가 새 거 사는 게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었어요. 와, 예. 그러니까 거의 50만 원이면 중고 오토바이를 좋은 걸 많이 살 정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이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웨이터 월급이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실제로 진짜 땅을 팠어요. 그 땅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삽을 준비해 간 것도 아닌데, 예. 진짜로 그 여자가 꽃삽을 주는 거예요. 꽃삽 뭔지 아시죠? 그 조그만한 모종삽 같은 네, 그런- 화분 막 옮길 때 하는 그 꽃삽 있잖아요. 그 꽃삽을 챙겨 갖고 와가지고 그 꽃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땅을 파는데 땅이 엄청 또 잘 파집니다. 땅이 잘 파지고 난 뒤에 드디어 이 여자가 빨간 가방을 엽니다. 빨간 가방을 열자마자 그 친구랑 저랑은 또 구토를 또 같이 미친 듯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는데 이 여자가 가방에서 검은색 봉다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열지는 않고 그걸 그대로 묻더라고요. 그대로 그걸 그 땅에 묻어요. 예. 땅에 묻고 흙으로 덮어줍니다. 근데 그냥 땅에다 덮어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무덤 쪽에 현금을 좀 이렇게 놨어요. 예, 예. 그 돈이 현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한 200~300만 원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돈을 누는 걸 친구랑 저랑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묻은 거예요. 묻고 이제 저희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여자도 거기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초보리에 있는 이제 공동묘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예. 내려오고 이 여자는 그 초보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개울이 하나 있고 다리가 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그 여자를 태우고 오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용인 이제 뭐 둔전 유방동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둔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 오토바이 핸들이 안 꺾이는 거예요. 이제 오토바이 핸들을 꺾어야 이게 꺾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핸들 자체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넘어졌어요. 예. 저만 넘어진 게 아니라 친구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세게 달린 건 아니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 이제 마우라에 이제 이렇게 좀 뒤고 그랬어요. 뒤에 마우라에. 예. 그러고 있다가 여자가 갑자기 자기는 제주도를 이제 갈 거래요. 제주도를 간다고 저희한테 뭐 제주도를 같이 놀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도 있고 막 이러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제주도 가지 않고 그 여자분이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간다는 것까지 저희가 목격을 다 했어요. 예. 그렇게 여자가 가고 나서 나이트클럽에 이제 출근을 하고 난 뒤에 그 광일이라는 친구랑 저랑 영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야, 아까 거기 걔가 그 돈 묻어놓은 거 봤지? 예. 나만 본 게 아니고 너도 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날 그 친구랑 저랑 돈을 가지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저희가 나이도 어린 나이고 17살이기 때문에 예. 학력을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창 이제 막 오토바이 타고 까불고 막 이러고 다닐 때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돈에 대한 이제 그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래서 다음날 친구랑 오토바이 한 대로 그 친구 오토바이 그러니까 TM을 타고 예. 다시 그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거기를 찾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4시간을 헤매요. 예. 뭔 말이냐면 저희가 분명히 어떤 데를 간지를 알고 있는데 이게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겪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자리 걸음. 아, 계속 뺑뺑 돈다. 네. 왔는데 그 자리고 왔는데 그 자리고 왔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황당하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를 모르는 길도 아니고 왔던 길인데 자꾸 왔던 길에 또 오고 왔던 길에 또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너무 불길하고 막 이래서 그냥 진짜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길은 또 쉽게 찾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일 다시 가보자. 내일 다시 가봐가지고 만약에 또 어제 같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포기하자.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갑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양아쳤던 게 뭐냐면 뒤에 저희가 또 가방을 메고 가요. 그 돈을 다 먹을 생각으로. 꽤 많은 돈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저희가 묶음 10,000원짜리 묶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런 돈을 저희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일단 갑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진짜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가지 말까 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오늘까지만 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렵게 간 게 아니라 쉽게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덤가에 가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100% 싫어. 무덤을 예. 네, 무덤을 파게 되니까 깊게 판 줄 알았는데 저희가 깊게 판 줄 알았는데 약간만 걷어 올리니까 바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때 묻었던 이제 그 검은 봉다리가 보이고 돈 뭉치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그러면 안 되는데 돈만 일단 가방에 챙기고 난 뒤에 덮어주고 왔어야 되는데 예.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역겨운 냄새만 났고 실제로 이제 뭔지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호기심에 만져봤습니다. 예. 만져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냥 그때 당시 그런 거를 이렇게 만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유를 해보자면 그 족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족발. 그 쓸지 않은 거 통족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거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컹물컹한 거죠, 실제로. 예. 근데 만약에 사람의 형태였다든가 만약에 뭐 그런 거였다고 치면은 뭐 머리가 잡힌다거나 뭐 손가락에 팔이 잡힌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만졌던 부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면 발 아니면 팔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무덤을 마무리를 이렇게 덮어놓고 오고 이제 정확하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와야 되는데 저희도 너무 놀라다 보니까 그냥 대충만 덮어놓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예. 사람이 겁을 먹잖아요, 저희가. 어쨌거나 만져보니까 이제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막 이제 무섭잖아요. 네. 겁을 먹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조금 내려가는데 넘어져서 저희가 넘어져서 일단은 무릎 같은 데서 다 긁히고 또 다시 오토바이를 해가지고 또 내려가는데 또 넘어지고 한 진짜 4, 5번 정도를 넘어진 거예요. 예, 예. 넘어질 구간이 아닌데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어쨌거나 힘들게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광일이라는 친구는 집에 가가지고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있는데 돈이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예. 저희가 돈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금액은 제가 한 300만 원 돈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여서 친구랑 반띵을 했습니다. 그 돈을. 너 이거 갖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한 2, 3주가 지났어요. 예. 그 돈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나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진짜 쓰죠. 예. 유흥비로 쓰고 막 이제 막 그랬죠. 근데 그렇게 2, 3주가 지났고 광일이란 친구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열흘 정도 못 나왔어요. 그 예. 나이트클럽에. 이제 걔 부모님의 뭐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한 2, 3주가 지나고 또 시간이 11시 좀 넘었는데 그 여자가 또 오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 빨간 가방을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닭살 돋는데요. 예. 그 가방을 똑같이 그 처음에 들었던 그 가방을 들고 나이트클럽에 와갖고 저한테 또 부킹을 하는 겁니다. 예. 너무 무섭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쵸.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묻어준 게 뭐 시신인지 동물 시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여자가 되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로 보고 나름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너무 무섭고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술 한 잔을 더 하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해놓고 저는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그 다음날 또 나이트클럽을 출근했는데 그 여자가 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되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나가지 않았어요. 예. 이 여자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소라광장이라는 나이트클럽이 망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인의 처음 터미널 뒤쪽에 생겼던 모텔이 불이 납니다. 예. 그 여자가 같이 갔던, 이거는 그때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왔었고, 예. 그 모텔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모텔이 어떻게 그렇게 되고,
제가 광일이란 친구를 만났습니다. 광일이란 친구를 만나서 야, 이 여자가 또 왔다. 네. 여자가 왔고 그 가방을 또 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 광일이란 친구가 신갈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와, 예. 실제예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병원이라는데 그 친구 면회를 가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지만 네네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19살 될 때쯤에 그 광일이라는 친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예. 광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용인 정신병원 신갈 쪽 그쪽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용인 사시거나 수원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되게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 전에 광일이라는 친구를 제가 19살 거의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예.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광일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정신병원을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광일이라는 친구가 용인 시내에 보면 순댓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순댓골목은 말 그대로 순대 이제 뭐 팔고 순댓국 되게 유명합니다. 거기서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 예. 그 빨간 가방의 여자라고 할게요. 그 예, 빨간 예. 가방의 여자가 자기 밥 먹는데 앞에 앉더래요. 예, 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돈 가지고 간 거 돈 가지고 오라고. 와, 소름 돋아. 예.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정신병원,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예, 예. 그러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이제 차가 스쿠프,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스포츠카입니다. 스쿠프라고. 네네네. 제가 스쿠프를 그때 당시에 차량을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한 2주가 되지 않아서, 그 정신병원 고개에서 사고가 납니다,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차가 커브길에서 커브를 제가 틀지 못해가지고 차가 그대로 이렇게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뒷바퀴가 돌면서 이렇게 되면서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다치기도 했었는데 그 사고가 난 게 뭐냐면 제가 그 정신병원 고개를 왜 지나가게 됐냐면 그때 당시 수원에 나이트클럽 중에 이제 비비란 나이트클럽이 공항이란 나이트가 있어요. 공항. 예. 그 나이트에 이제 물이 좋고 이제 차가 또 스쿠프고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나름 간지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꼴값을 떨면서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그 여자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거기는 도로고요. 그때 예. 당시에 그 정신병원 고개는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예. 그래서 정신병원 고개라는 그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오르막길에다가 근데 거기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그 시간대에 이렇게 걸어가거나 막 그럴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진짜로 영화에서 보면은 분명히 멀리 서 있던 여자가 이렇게 그 여고계단 보면 이렇게 앞으로 막 점프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오, 예. 그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크게 뭐 많이 다치지는 않고 다리만 곁질렸기 때문에 그냥 방기부스하고 그렇게 누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계속 이러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그 누구한테도 이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이천에 꽤 유명한 그 여자 법사님이 계세요. 예. 그 법사님이 이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스님을 불러가지고 그때 여수랑 무슨 어디 거기 충주랑 이렇게 물줄기가 있는 그 강가에서 굿을 이제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걸 벗겨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구술하게 되고 난 뒤부터는 그 여자가 보이지 않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했는데, 제가 의문인 거는 뭐냐면 그 여자가 지금도 귀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차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그 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되게 막 진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이제 그때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야, 근데 이게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이 맞는 거죠. 예. 그럼 처음부터 귀신이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는 죽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이었고 모텔도 같이 가서 뭐 샤워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예, 예.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스킨십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사람 이렇게 닿듯이 이제 손 닿고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중간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귀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야. 오늘 푸볼님께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어떤 응어리 같았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상 하기까지는요. 제가 예. 우연치 않게 돌비님 방송을 봤는데, 네네네. 거기서 그 다른 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 내용들인데 저는 사실상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예. 이걸 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해도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도 또 재밌게, 무섭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음악과,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은 항상 음악이 있는 곳에 있다. 귀신이 항상 있거든요. 예. 네, 항상 있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녹음실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진짜 그냥 짧은 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날을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주로 저녁에 일을 하고 새벽 한 7시나 뭐 8시니까 아침에 이제 그때 잠을 자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음악을 막 만들고 있는데, 제 오른쪽으로 갑자기 하얀 양말을 신는 그러니까 발목밖에 보이진 않았어요. 그 발목이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막 가면서 그 벽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와, 예. 그냥 발목밖에 없습니다. 발목이 지금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하얀 양말이었고, 하얀 양말을 신은 두 발목이 막 뛰어가면서 벽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일을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입니다.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의 남자 가수고 이 가수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네. 이 가수 노래 녹음을 하는 와중에 녹음을 하면은 가수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계속 그 가수한테 모니터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상한 부분 다시 녹음하고 재녹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 남자 가수는 노래를 녹음하는 데를 부스라고 합니다. 부스라고 하고 밖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듣고 안을 볼 수 있는 걸 컨트롤룸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컨트롤룸에는 그 가수 매니저, 그 다음에 사장, 그리고 저 3명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부스에는 그 가수 한 명이 들어가 노래 녹음을 하고 있고 한번 모니터링을 딱 시켜주는데, 갑자기 어떤 게 녹음이 됐냐면, 예. 막 귀신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재래시장을 가면 막
사람들이 이거 얼마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네. 그게 녹음이 된 거예요. 거기는 아예 시장이랑 상관도 없고 사람들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이 새벽 시간에 예. 남자들밖에 없는데 막 그 여자 아줌마 목소리로 막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녹음이 됐던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저만 겪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같이 겪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선배 형이 겪은 일인데, 네네. 그 형도 음악을 이제 하는 형인데 그 형은 이제 기타를 치시는 형인데, 새벽에 그 형도 막 이제 삘이 와가지고 음악을 만들다가 옆을 딱 돌아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턱을 이렇게 양쪽에 얼굴을 턱을 대고 그 형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형이 거기 그 녹음실을 접었고요. 그런 일도 예.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녹음실에서 그 귀신들이 뭐 이렇게 보여가지고 귀신들 저한테 해코지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거를 실제로 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음악이나 네. 그런 녹음실 이런 또 괴담이나 귀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푸볼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